제가 현재 네. 일시적 이주택 상태에서 네. 현주택을 매도하면 12월경에 현금 6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데요. 네. 기존에 대출이 6억 정도 있기는 한데 네. 이 대출을 갚지 않고 매도한 후에 여유 자금을 서울 재개발이나 아니면 올 근생 건물, 부분 네. 상가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물건이나 방향이 있다면은 조언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재개발이나 근생이나 이런 것들의 물건을 좀 추천받고 싶다 하셨는데, 서울 지역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신 지역은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네. 한남뉴타운을 눈여겨봐서 네. 지난 주말에 임장을 다녀왔는데 네네. 예, 대출을 받는다 해도 현재 저의 여유 자금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장위나 아니면 상계, 네. 사실 성수도 마음에 들긴 한데 성수도 자금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지난번에 양승목 소장님께서 고덕 쪽도 이야기를 하신 걸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예, 뭐 이쪽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그 위치 위주로 해서 소장님과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일시적 이주택으로 지금 현재 현금 6억을 이제 12월이면 보유하게 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유, 네. 12억은요? 6억 원이죠? 제가 지금 주택을 매도하면은 6억이 생기고 네. 제가 지금 사실 주식으로 2억 정도 갖고 있는데 네네. 필요에 의하면 2억을 주식을 처분하고 더 플러스 시킬 수도 있기는 해요. 아, 그러면 총 8억이 되네요. 최대한 예, 예. 당기면요. 네. 일단 알아보신 곳이 한남, 그리고 성수도 알아보셨다 그러셨죠? 성수 한남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자금이 안 됐고요. 네네. 뭐 청량리, 당산, 장위, 상계 뭐 이런 쪽을 봤는데 예. 지금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금액으로는 청량리도 지금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뭐 애매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서울에 투자할 네. 곳은 많이 있어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눈여겨 보신 곳이 이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제 한남 같은 네. 경우, 뭐 성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금액으로는 안 되고 그죠? 네.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나 뭐 성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타운 중에서는 거의 뭐 황제라 그러죠. 이쪽 네. 한남이나 옆에 이제 성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나중에 향후에 이제 아파트로 바뀌고 나면 거의 뭐 30억대 아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네. 지금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투자 단위가 좀 높아요. 네네. 10억대 이상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쉽지가 않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언뜻 듣기로는 상계하고 이제 장위가 있다 그러시는데요. 네. 장위도 알아보셨고, 상계도 알아보셨고, 네. 이 둘 중에는 지금 현재 투자하는 자금이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던가요? 장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조금 더 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장위도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이잖아요. 예. 뉴타운 상황이라도 보니까 이제 장위는 뭐 우리가 예전에도 쭉 봐왔지만 여기가 굉장히 좀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해제된 곳도 있고 지금 다시 추진하는 곳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있고 여기가 뭐 온갖 재개발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쪽이.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알아보신 곳은 몇 구역입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장위 14, 15구역을 본 게 현재 기준으로 약간 예, 저평가가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사실은 여기가 알아봤거든요. 네, 지금 현재 장위 14구역, 15구역 같은 경우는요. 네. 해제됐다가 다시 추진이 되는 곳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위 전체가 원래 뉴타운으로 이게 동시에 다 같이 진행이 됐으면 굉장히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큰 뉴타운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쪽이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네. 다 쪼개지다 보니까 또 군데군데 다 해제 구역이 나오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힘을 그만큼 못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가격대입니다. 이쪽이. 네네. 네, 뭐 30평대로 치면 한 13억에서 15억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가격이 크게 높지는 못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뭐 장위 4구역이나 뭐 10구역이나 이런 곳 있잖아요. 6구역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재개발이 되고 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보다는 한참 더 높은 뭐 한 17억대 정도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 돌고 지역, 석계역도 가깝고요, 그죠? 또 상월구역 예. 가깝고 여기 앞에 또 11구역이 있죠?
11구역 있고 이 11구역도 지금 현재 해제가 된 상태인데 여기도 뭐 신속 통합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4구역,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일단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평가돼 있는 구역은 맞아요. 네.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하실 자금이 여기에 들어갈 충분한 자금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됩니다. 여기 현재 장애 14, 15구역 같은 경우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로 투자금이 들어갈 거예요. 네네. 5에서 6억 정도로 투자금이 들어간대요. 이 정도면 서울의 가장 큰 뉴타운의 향후에 완전히 이쪽이 전체가 다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뭐 빌라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가보면 좀 암울합니다. 분위기가 네. 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네. 향후의 미래를 봤을 때 한 10년 후를 봤을 때 여기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준이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준도 높을 거고 그리고 나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학군들도 좋아질 거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장애인 14구역, 15구역에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일단 찬성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네. 상계보다는 장애가 그나마 서울 중심부로 훨씬 더 가깝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나을 겁니다. 나을 거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다른 곳을 한 곳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어디냐 하면요. 우리 지금 여기는 이제 서울로 봤을 때 예.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강북 쪽에 있습니다. 그죠? 네. 성북구 쪽에 있잖아요. 성북구 쪽에 있는데 네. 여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여기 강남이잖아요. 네. 그죠? 강남인데 이 강남과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의 가격들은 다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남, 판교 이쪽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가 아무래도 경부축 라인으로 해서 가격이 지금도 높지만 더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네. 강남이라는 천장이 뚫리게 되면 천장이 예. 뚫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와 인접한 지역의 가격들도 덩달아 다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뭐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조인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천장이 좀 네. 막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네. 시간이 지나서 이게 우리가 우려하던 것보다는 좀 덜 충격을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예.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인플레는 계속 오고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 주변에 인접한 성남 쪽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성남 쪽에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잠깐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금이 성남으로 들어가실 자금이 충분히 되세요.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여기 신흥 1동 그리고 수진 네. 1동이라고 해서 여기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이라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재개발이. 성남은요. 네. 성남은 재개발이 민간에서 주체가 되는데요. 시행사가 LH가 들어옵니다. 네네. 그래서 꼭 공공이라고 꼭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간 재개발이 네. 맞고 시행사만 LH가 들어와서 시행을 해준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이 있고요. 여기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액대가요. 보통 보면 우리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실입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8억 원대면 충분히 네. 가능해요. 투자 플러스 입주가 다 가능해요. 네. 입주가 다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성남은 굉장히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성남에 대해서 조금 아세요? 사실 제가 지금 판교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제가 수진 1구역도 네. 지난 주말에 관심이 있어서 네네. 매물 리스트를 좀 받았어요. 아, 네네네. 잘하셨네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가격하고 비슷한 실정이고 네. 제가 이제 사실 성남도 늘 리스트에 있어서 자주 다녀왔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성남이랑 뭐 성북이랑 했을 때는 이제 약간 사람들이 서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서 물론 그렇죠. 아무래도 성남도- 서울이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장위를 본 거였거든요. 예, 근데 예. 수익률이나 뭐 예를 들어 투자로 보면은 차라리 성남이 나은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향후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정확히 예측하기는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옛날 구도심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네. 신도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네. 항상 보면 신도시가 가격이 향후에는 더 비싸요. 구도심이 아무리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도시를 따라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네. 그죠? 근데 이 서울 전체로 보면 구도심은 우리가 말했던 일단 강북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강남이나 이쪽은 다 신도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신도시가 더 탄력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의 주변에 있는 이 구역들이 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얘기예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원도심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신도심 가까이 있는 쪽이 더 가격이 오를 거란 말입니다. 향후에는. 네. 그렇게 봤을 때 성남은 강남이라는 신도시 인접에 위치한 강남 바로 다음 송파구 바로 옆에 위치한 성남이잖아요. 네. 성남이다 보니까 가격이 향후에는 더 오를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네네. 저는 만약에 저라면 같은 자금대 그리고 향후의 수익률을 생각을 했을 때는 성남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이 이루어지고 향후에 또 신흥 3구역, 태평 3구역 그리고 뭐 상대원 3구역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예, 지금 현재 바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도 성남을 자주 다녀요. 네. 성남을 자주 다녀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 수진 1구역 분들한테 뭐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수진 1구역보다는 신흥 1구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 네네. 예, 그런 의견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네. 한번 임장을 한번 다시 신흥 1구역 쪽에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신흥 쪽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 첫 번째 물어보셨던 게 구분 상관 아닌 금생 건물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올근생이요. 얼근생요. 근데 우리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데 네. 이 시세 차익이라 하는 것은 내가 어디나 시장은 딱 똑같습니다. 사는 사람이 네. 있고요.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죠? 네. 팔 때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가격에 팔더라도 사는 사람이 높은 가격에 사줘야지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적어야지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는 그렇죠, 사람이 맞아요. 많아야지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주택 시장 특히 아파트 네. 주택이라도 다 같은 주택은 아니고 특히나 아파트가 많이 오르잖아요. 이 예. 재개발을 본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아파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상가나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사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네. 예, 한정적이다 보니까 물론 내가 샀는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매치가 된다면 시세 차익을 올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 네. 매치가 되는 그런 사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매치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 내가 필요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월근생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쪽에 입지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네.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 상가는 함부로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은 원래 그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변수잖아요. 네. 이런 코로나 같은 게 터지게 되면 아무래도 상가의 수익률이 훨씬 떨어져 버리죠. 네. 월세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맞아요. 팔 때 월세가 이렇게 유지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매도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네. 상가는 또 특히나 중요한 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익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금리하고 상가의 네.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상가는 특히나.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저라면 뭐 올건생 상가나 아니면 뭐 토지 쪽이나 이런 쪽을 투자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수요층이 탄탄하고 언제나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주택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결론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재개발 쪽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특히나 신흥 쪽에 성남 쪽에 한번 좀 임장을 해보시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취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수장님께서는 지금 신흥 1구역을 네. 우선순위를 보고 그 다음이 수진이신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둘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네. 같은 조건의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저라면 신흥 1구역을 택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